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해철 전 국회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지기 전에 빨리 주요한 행사부터 하고 이후에 또 질문이나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다 준비해서 기자분들께 배포했고요. 또 테이블 위에 다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출마 선언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상덕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해철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지역과 정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12.3 비상사태를 겪으며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을 때 시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회복이자 하나의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의 연장선에서 분명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안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세력에 대하여 완전한 척결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치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의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책임을 느꼈습니다. 멈춰있는 사업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변화,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답답함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산은 멈춰있는 여러 현안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책임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동안 안산을 대표하며 일해왔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역할 속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상덕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 경험과 역량은 결국 안산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사비 증액 확정으로 다시 재개된 GTXC 상록지역 공사와 주변 역세권 개발, 상록구 재개발 재건축, 신안산선 완공 및 연장, 4호선 지하와 사이언스 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해 그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풀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멈춰있는 현안을 다시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낼 책임, 저는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기존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만큼 공정한 과정 위에 도덕적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안산의 정치가 바로 서고 시민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정치는 오래갈 수 없고 신뢰는 엄격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대표는 특정한 방식이나 인위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쟁 속에서 평가받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원칙 있는 정치, 올바른 정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받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선택을 받아 그 책임으로 안산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은 마무리로 마치고요. 기자분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순차적으로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이 앞에 김종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3 보궐선거 5건 모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해철 전 장관님 전에는 어떠신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우리 기자분들 일문일답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5군데가 아니고요. 아마 10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광역자치단체장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상당수의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에서는 전략공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이란 것은 전략 단수공천도 있지만 전략 경선도 있습니다.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경선하는 것, 그거 역시도 전략 공천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략 공천은 원칙과 그리고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했던 시스템 정당 시스템 공천이고 그런 원칙과 기준 하에서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전략 경선을 하는 것이 시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략 단수 공천을 한다면 그거 역시도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겠지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곳 안산 감은 전임자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시민과 당원분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전략 공천은 전략 단수 공천뿐만이 아니고 전략 경선이 있고 이번에는 전략 경선을 해야 되고 설령 전략 단수 공천을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만이 시민과 당원이 납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말씀하시죠. 네. 이거 드릴까? 내 마이크가 이렇게 속성 원래 액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걸로 해 하나로. 네, 공기청 메디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보면 멈춘 안산을 다시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혁신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은 사실 개별 사업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걸 제가 다 망라를 하지는 못하고요.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C를 상록색으로 유치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여기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상록색을 리모델링, 개발, 재개발하고 그리고 인근의 지역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그 유치가 결정이 된 다음에
상록석을 어떻게 재개발할지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도 구체화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재개발 재건축 역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의 사유만으로 사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면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는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산이 시야반월공단의 대우도시이기 때문에 일산 판교와 같이 적어도 용적률에 있어서는 다른 곳 이상의 충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의 시행규칙, 시행실칙을 바꿔줘야만이 그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설, 또 신안산선 연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안산선이 작년 12월에 이미 완공돼야 하는데 사고도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건 저는 책임자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조금은 확실하게 하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역시 자이 아파트 장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안산시 경기도가 결정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문제 등이 저는 안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지연되거나 또는 안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안이다. 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프라 이야기하고 인구 문제를 할 때 경제자유구로 인해서 좋은 기업이 온다면 청년들 시로 안산에 있는 분들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제자유구의 토대가 뭡니까?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이언스밸리, 강서특구가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들의 의견 잘 들어서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저는 막혀있는 안산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뒤에 안산의 현안 해가지고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거기 곳곳에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공정의 물리적, 기술적 지연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정치를 하는 분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잘 제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안 가고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유치하거나 시작할 때 역할을 했거나 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거나 지연되지 않고 제대로 가는 역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생목으로 할까요? 생목으로 할게요. 네,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그 안산갑 주요 현안에서 반월시와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말씀 주셨는데요. 이 고도화의 정확하고 상세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AI 열풍으로 제조업이 마치 사양 산업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전체 산업에서 보면 분명 2차 산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닐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안산이 이제 여러 가지 갖추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 4호선 지하화 등에 의해서 안산의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지만 근본은 안산은 여전히 시야반월 산단에 틀을 잡고 있고 시야반월 산단에 있는 19,000여 개의 기업 또 20여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역할할 때 안산이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야반월 산단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시민분들도 때로는 약간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무관심합니다만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도화가 뭐냐면요. 액수는 수천억입니다. 제가 왜 수천억이라고 말을 하냐면 국가 예산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자본이 투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국가산단에는 정부 예산이, 국가 예산이 하나도 쓰일 수 없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산업입지법 등을 개정해서 국가 예산이 국가산단에도 투입될 수 있게 하고 상당 부분의 시야바늘 산단의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거는 부족합니다. 체감할 수 없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시야바늘 산단의 제조업 중심의 여러 업종을 조금 더 첨단으로 앞으로 생기는 경제자유구가 연계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예산과 민간 자본이 투여되는데 그것이 고도화 사업이고 사실 그 고도화 사업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것은 이야기 드린 대로 올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또 민간 자본은 몇 층에서 오고 있는지 등을 저는 따지는 것이 시야바늘 산단에 필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연합의 홍익입니다. 근데 우리 안산 갑의 그 지역구의 인구가 지금 많은 곳이 해양동 90불로 위치인데 우리 정해철 의원님께서 삼선 재임한 기간 동안 90불역이 개발이 되어갖고 지금 마지막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집행부가 2차, 3차 협의를 통해서 그 진행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이 재임했던 기간 동안에 그 90불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 서론본에는 안 남아 있는데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달라고 질문 드립니다. 90불록의 4일 2차 시민분들이 입주해서 하나의 명품으로 잘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 지금도 해결 안 됐습니다만은 자기 아파트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그 주차 문제 저는 점진적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걸 예산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이역에 대해서는 사실 안산시와 경기도가 신설에 대해서 합의하고 지금 5개년 계획에 잘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90블록에는 아파트 이외에 복합 쇼핑센터와 상당 부분의 그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 쇼핑센터가 잘 되지 않아서 1,100 가구 정도의 수천 가구, 2,000 가구는 넘지 않습니다만은 1,100 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내부 합의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큰 쇼핑센터가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0블록이 약 8,000년 세대에 사는 분들이 가능한 정말로 제대로 좋은 주거 여건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 약간의 생각한 거와 미흡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거주 여건이 낮도록 하고요. 하나는 얼마 전에 사실 일부 준공은 아니고 일부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제2아파트에서 수군거리죠. 경기가든 세로숲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일부 개장했습니다. 한 900억 이상 1,000억대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에 세로숲 경기가든이 생기면 물론 안산 시민과 경기 남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자1, 2차 아파트 분들도 거기를 충분히 잘 하려고 해서 그분들 거주 여건에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죠. 시민들께서 질문을 요청해 와서 안산시 기자협회 간사로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략공천이든 전략공선이든 전 의원님께서 배제된다면 당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택지를 두고 판단할 것인지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해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저는 당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는 2년 전에 제가 공천 탈락한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단 저에게 20% 페널티를 주고 감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던 많은 의원들, 당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 수많은 의원들이 저와 함께 공천 탈락을 하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상당한 프레임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등의 사유가 있어서 저는 그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기억하신 대로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승복하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것만은 특히 안산갑의 선거를 위한 공천만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원과 시민들이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연합인데요.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두 번 낙선 그다음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3선 할 때는 합의가 잘 돼서 당선이 되셨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나 기타 다른 후보들하고 이 안산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치는 협치인데 안산의 갑에 3선 하셨던 우리 의원님께서 다 모아서 안산을 위해서 좀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협의할 생각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안산갑에 대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이 다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또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경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기본 원칙은 많은 분들이 경쟁에 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선택, 당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그걸 단일화한다든지 또 그걸 저희들만의 어떤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그런 후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좋으신 분들이 또 정말 그동안 해왔던 과정과 역정이 나오실 만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좋은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기준과 절차에 안산갑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잘 따라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전 국회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출마 선언문에 제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출마하는 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면서 저희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에도 얼핏 질문이 나왔지만 저도 선전을 하면서 계속 당선만이 되는 게 아니고 낙선을 할 때도 있고 공천 탈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어떻게 하는 정치가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냥 야인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년여 시간 동안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성원해 주시면 당당하게 굉장히 임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